간만 외우는 한식조립 기능사 제5회 기출문법 문제 볼게요.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물은 뭔가요? 베네루핀. 자, 읽어볼게요. 베네루핀은 모시족의 바지락, 굴, 고등이 있고요. 독소는요, 열에 안정한 간독소고요. 중독 증상은 출혈, 반점, 감기는 저하, 토열, 혈변, 식욕부진, 혼수가 생기죠.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요, 황새포도상 구경 식중독이죠.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거 볼게요.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교량으로 발병한다면 소화기계 감염병은 균량이 적어도 발병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드물지만 소화기계 감염병은 2차 감염이 빈번하죠. 자,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한다면 소화기계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하고요. 또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갖는다면 소화기계 감염병은 비교적 긴 잠복기를 갖고 있죠. 정리할게요.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균형으로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드물고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며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갖고 있고요.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균량이 적어도 발병하고 2차 감염이 빈번하고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하고요. 비교적 긴 잠복기를 갖고 있다는 거.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뭘까요? 돈클로로필린 나트륨, 지산나트륨, 아스파탐이 있죠. 자, 소부사는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가공식품의 보존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고요. 치즈, 식육 가공품, 잼류에 사용되죠. 어패류의 선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성분은 뭘까요? 트라이메틸알민. 트라이메틸알민은 휘발성 염기 질소 화합물로 어육의 부패에 의해서 증가함으로 신선도의 기준이 되고요. 생선의 비린의 성분으로 100g당 3-4mg 이상이면 초기 부패로 판정되죠. 이타이병과 관계되는 중금속 물질은 카드뮴, 수은은요, 미나마타병이죠. 식품 첨가물 주요 목적 과산화벤조일, 관황상 아모늄, 이산화염소는 밀가루 계량제이고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 조리사 면허 취소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자, 조리사 면허 취소는요, 식중독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조리사가 마약이나 급박계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에 면허 취소에 해당되죠. 다시 밑에 볼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고순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어떤 해당 사항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자, 그 해당 사항 볼게요. 조리사 격격사유 어느 하나,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쩌죠? 반드시 취소하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어찌죠? 반드시 취소하죠. 아니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죠. 식품 첨가물과 주요 용도 연결한 거 볼게요.
삼이산화철은 착색료, 이산화타이타늄은 착색료, 면반은 발색제, 호박산은 산도조절제. 1g당 발생하는 영양이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지방이죠. 자, 그러면 열량이 가장 작은 것은 뭘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죠. 나박김치 제조 시 당근을 첨가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일까요? 아스코비네이스죠. 당근, 호박,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비네이스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므로 나박김치에 넣지 않죠.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에어타월이 비치되어야 하고요. 주방에는 이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하고요. 일회용 물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하면 안 되고요.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딜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거를 줄여서 식약처라고 하죠.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되고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되고요.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겠죠. 주성지방의 고성성분은 지방산과 그릴세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뭘까요? 벌꿀. 밑에 볼게요.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벌꿀을 말하고요.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소분 판매하지 안 되는 게 있죠. 어딜까요? 어육 제품, 투수용도 식품, 단 체질 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하죠. 통조리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이렇게 발생한 우려가 없는 경우 노출하지 않도록 포장되어 있어서 우려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제외하죠. 정리할게요. 소분업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어딜까요?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대상이 되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과 벌꿀, 이럴 때는요, 네, 소분할 수 있지만 소분 안 되는 것들은 어육 제품, 투수용도 식품, 통병조리 정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가 되겠죠. 베타 전분이 가열에 의해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은 뭘까요? 호화죠. 전분의 호화는 전분에 있는 분자가 파괴된 후 수분이 들어가서 팽인 상태가 되고 열을 가하면 소화가 잘 되면서 맛있는 전분 상태로 되는 현상을 말하죠.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간 및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된 것을 뭘까요? 식품 첨가물. 결합수의 특징 볼게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고요.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하고요. 동식물의 조직이 존재할 때 그 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여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고요. 식품의 구성성분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의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수분으로 조직과 든든하게 결합한 물이죠. 자,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아칼리성 식품에 대한 설명.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말하죠. 자, 그런 게 들어있는 게 뭘까요? 채소, 과일, 우유, 기름, 굴이죠.
자, 산성식품 볼게요. 인, 황, 염소를 함유한 식품으로서 자, 그에 대한 식품은 곡류, 육류, 어패류, 달걀류죠. 한국인 영양 권장량 중 지방의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15에서 30%. 탄수화물은요 55에서 70%, 단백질은요 7에서 20%. 메가당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거죠. 메가당은 2분자의 포도당이 알파 4 결합으로 이어진 혼합성 이당류죠. 볼게요. 열에 의해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 이거 자꾸 문제 나오죠. 비타민 A, E, K는 열에 노출의 손실이 적은 편이라 C는 공기, 물, 비, 열의 모든 부분에서 쉽게 노출되어서 파괴되는 거죠. 김치의 산패원인 초기 발효 온도가 높은 경우, 김치 재료가 청결하지 않는 경우, 김치를 소비하면서 외부 균주에 오염된 경우죠. 다시 마무리할게요. 김치의 산패 원인, 초기 김치 주재료, 부재료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김치 저장 온도가 높거나 소금 농도가 낮은 경우, 김치 발효 마지막에 곰팡이나 효모에 의해서 오염된 경우. 과실의 젤리와 3요소는 당, 펙틴, 산이죠.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산패는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 알코올 등을 생성하게 되는 현상. 변질은 식품의 품질 저하.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말하죠.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화시키는 데 이용되는 과일을 뭘까요? 파인애플. 브로멜린은 파인애플 줄기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 중 하나고요. 고기를 양념할 때 파인애플즙을 첨가하면 고기의 육즙이 부드럽게 하는 역류작용을 하는 거죠. 단맛 성분에 소량의 짠맛 성분을 혼합할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을 뭘까요? 맛의 대비 현상. 자, 대비 현상이란 주된 맛을 내는 물질에 다른 맛을 혼합할 경우 원래의 맛이 강해지는 현상을 말하죠.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은 뭘까요? 홍차죠. 다시 볼게요. 효소적 갈변이란 과실과 채소류 등을 파쇄하거나 껍질을 벗길 때 일어나는 현상. 원인은 과실과 채소류에 상처받은 조직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페놀화합물이 가시색소인 멜라닌으로 전환하기 때문이고요.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식품 사과, 배, 가지, 감자, 고구마, 밤, 바나나, 홍차, 우엉. 30번 기사 문제 뺄게요. 31번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요. 글루탐산. 1번부터 볼게요. 알라닌은 콩과 식물의 그늘나 게, 돼지, 소 등의 대뇌의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불필수 아미노산이고요. 글루타산 다시 볼게요. 식물성 단백질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간장의 지미 성분. 라이신은요, 히스톤, 라불민, 근육,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되는 필수 아미노산. 트레오린은요, 우유, 달걀, 카세인 등의 단백질에 존재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CA 저장에 가장 적합한 식품은 뭘까요? 과일류죠. 자, CJ 저장 볼게요. 냉장실의 온도와 공기 조성을 함께 제어하여 냉장하는 방법으로 주로 첨가물, 특히 사과의 저장에 많이 사용되고요. 온도는 적당히 낮추고 냉장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분압을 높이고 산소 분압은 낮춤으로써 호흡을 억제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거죠. 조리기구 재질 중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은 뭘까요?
알루미늄. 자, 열 전도율이란 열이 전해지는 속도를 말하고요. 은이나 구리, 알루미늄 같은 열 전도율이 큰 금속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지고요. 열 전도율이 작은 재질, 즉 유리나 도자기는 서서히 데워지고 쉽게 식지 않고요. 열 전도율이 높은 수소, 수는 구리, 금, 알루미늄, 텅스텐, 철, 백금, 첨동, 주철, 스테인리스죠. 어류의 연장법 중 건엽법, 마른 건법에 대한 설명. 식염의 침투가 빠르고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요. 손도가 높은 어류로 염장을 해야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나죠.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는 어느 성분을 기준으로 할까요? 글루텐. 자, 글루텐 함량의 밀가루 용도 볼게요. 먼저, 자, 박력분. 글루텐 함량이 10% 이하인 경우 박력분은요, 케이크, 쿠키, 튀김옷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분 10에서 13%의 함량이 된 거는 면류, 만두류. 그 다음에 강력분 13% 이상 들어있는 함량 글루텐은요, 식빵, 마카로니죠. 그러니까 함량이 높을수록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제일 높죠. 소고기 부위별 용도로 적절한 거. 자, 소고기 부위. 앞다리는요, 불고기, 육회, 장조림. 설도는요, 육포, 육회, 산적, 불고기. 목심은요, 불고기, 국거리. 우두는요, 산적, 장조림, 육포. 생선의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생선은 육류에 비해 결제 조직이 적으므로 건열 조리법을 많이 이용하고요. 지방 함량이 낮은 생선보다는 높은 생선으로 구이를 하는 것이 풍미가 더 좋고요. 생선으로 찌개나 탕을 끓일 때 국물을 끓인 다음에 생선을 넣어야 국물이 맑고 생선살도 풀어지지 않고요. 선도가 낮은 생선은 조미를 강하게 하며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끓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이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그때는 뚜껑을 닫고 끓이죠. ppm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00분의 1을 나타내죠. 튀김의 특징. 고온 단시간 가열로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요. 기름의 맛이 더해져 맛이 좋아지고요. 표면이 바삭바삭해 입안에서 촉감을 좋아지게 해주고요. 단, 쓴맛, 떫은맛, 아린맛 등의 불미 성분은 튀김으로 제거되지 않다는 점. 가열용 기구인 프로판가스에 대한 설명. 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주고요. 가스는 노출되며 폭발되기 쉽고요. 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요. 가스 용기 가까이 화기를 두지 않도록 해야죠. 넘길게요. 신선한 달걀은 흔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이 좋고요.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남백과 나랑 사이에 검푸른색의 노병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황산 제1철 때문이고요. 껍질이 반질반질한 것은 오래된 것이고 까칠까칠한 것은 신선한 거. 깨보면 많은 양의 남백이 나랑이 에어싸고 있는 걸 말하죠. 닭을 가열 조리할 때 닭뼈 주위의 근육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해동한 냉동닭의 가열에 의한 변색이죠. 냉동한 닭으로 가열 조리를 할 때 뼈 주위의 근육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냉동 과정 중에 적혈구가 파괴된 것을 그대로 가열했기 때문이죠. 편육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삶기 방법은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다.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어서 삶고요. 편육은 끓는 물에 넣어 근육 표면의 단백질을 빨리 응고시켜야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좋고요. 탕을 할 때는 냉수에 고기를 넣어서 조리하죠.
자, 계량 방법 볼게요. 된장, 흑설탕은 꾹꾹 눌러 담아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하고요. 우유는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여 표면 장력이 있으므로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에 가득 채워서 계량하거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량컵의 눈금과 에트리의 메니스커스의 밑선이 동일하게 맞도록 읽어야 하고요.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으로 맞추고 사용하시고요. 마가린을 시르릴 때 꾹꾹 눌러 담아 평평한 곳으로 깎아서 계량해야겠죠. 밀가루 반죽 시 넣는 첨가물에 대한 설명.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하여 반죽을 부드럽게 하고요. 소금은 밀가루 반죽을 매끄럽게 하고 끈기가 생겨 질기고 쫄깃하게 만들어주고요. 설탕은 밀가루 반죽을 연하게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을 주고요. 달걀은 글루텐 형성을 촉진시켜 단단하게 만들고 남백의 기포성은 미싱 중의 공기를 포집하여 팽창제의 역할을 해주죠. 계산 문제 뺄게요. 생균을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질병은요. 폴리오, 결핵, 광견병, 탄저, 두창이죠. 홍역, 황열, 수두. 사규 백신은요. 정티푸스, 파라피투스, 콜레라, 백일해, 일본해염, 폴리오, 비형간염. 수량 독소는요. 디프테리아, 파성풍. 이게 간호조무사, 간호학과 어디죠? 네, 공중보건에 가시면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생균, 사균 구분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생각이 안 나네. 이 정도만 할게요.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을 볼까요? 800 nm. 자, 일반적인 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근적외선의 파장 범위는 780에서 1400 nm이죠. 공중보건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공중보건의 목표는 건강유지, 질병예방, 지역사회 보건수준 향상. 이거 공중보건 간호학에서 많이 나오죠. 공중보건의 3대 요소, 질병예방, 생명의 연장, 신체적, 전체적 효율의 증진. 상수처리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 볼까요? 급수죠. 자, 밑에 볼게요. 상수처리 과정, 수원,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단체 급식 조리장을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순서. 위생, 능률, 경제적. 조리장을 신축 또는 기축할 때는 위생, 능률, 경제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하며 위생을 가장 우선시하고 능률, 경제 순으로 고려하죠. 식품 검수 방법 볼게요. 화학적 방법은 영양소의 분석, 첨가물, 유해 성분 등을 검출하는 방법. 검경적 방법은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식품의 세포나 조직의 모양, 협작물, 미생물의 존재를 판정하고요. 물리학적 방법은 식품의 비중, 경도, 점도, 빈점 등을 측정하는 방법. 생화학적 방법은 효소 반응, 효소 활성도,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다음 중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시해야 할 법정 안전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정기 안전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식 교육, 특별 안전교육 있죠. 시장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조사 비용과 효율성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 조사의 원칙 중은 뭘까요? 비용 경제성 원칙이죠. 자, 조사 적시성의 원칙은요. 시장 조사의 목적은 조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끝내야 하고요. 조사 탄력성 원칙은요. 시장 수급 상황이나 가격 변동과 같은 시장 상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조사 계획성의 원칙은요. 시장 조사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하므로 사전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죠. 조리 방법 중 끓이기의 특징은요.
영양소 소질이 비교적 적고요.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고요. 음식물을 고루 익힐 수 있죠. 해설 볼게요. 끓이기는 물속에서 가열하는 조리법으로 식품에 함유된 마성분을 우려내어 국물까지 이용하므로 영양소의 손실은 비교적 적고 조직의 연화, 전분의 호화, 단백질을 응고, 콜라겐의 젤라틴화 진행되어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56번 계산 문제 뺄게요. 죽을 끓일 때 죽에 들어갈 재료를 죽의 형태에 따라서 분쇄하여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죽 재료를 분쇄하는 목적은 뭘까요? 조직의 파괴로 유용 성분의 추출과 분리를 쉽게 할 수 있고 일정한 입자 형태로 만들어 맛을 좋게 하고요.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 다른 재료와 혼합 또는 조합시킬 경우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있죠. 죽 재료의 분쇄는 원료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화학 반응 시 효소의 작용을 받기 쉽게 하며 열 전달 물질의 이동을 촉진시켜 건조, 추출, 용해, 증자 등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냉동한 육개장의 해동법 가장 좋은 법은 뭘까요? 냉동식품 그대로 가열하도록. 냉동한 찌개, 국류는 냉동식품 그대로 가열하여 해동하는 것이 맛과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고 세균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죠. 자색,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요?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를 사용하는 거죠.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는 조리수를 소량 사용하고 뚜껑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색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할 수 있다. 마지막 숙제 재료로 쓸 오래된 공고사리를 부드럽게 데치려고 할 때 넣으면 좋은 건 뭘까요? 식소다죠. 오래된 건고사리는 뻣뻣하고 질겨질 수 있는데 식소다를 넣고 데치면 부드러워지고 채소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자, 오늘까지 5회 기출문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6회 들어갈게요. 수고 많았습니다.